합슈. 안녕하세요. 잡자재 전공입니다. 오늘은 기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마치 기밀은 패시브 하우스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기밀하지 않으면요, 첫 번째로 하자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쾌적할 수 없어요. 기밀하지 않으면 쾌적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이 기밀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하자는요, 첫 번째로 CD관을 통한 수증기의 이동, 디지털 도록, 외부 등, 그리고 인터폰, 이런 곳에서 이거 이외에도 계량기함, 그리고 목조주택에서는 이제 방습층의 틈으로 구조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하자들은 모두 기밀하지 않아서 생기는 하자예요. 나는 평생 이런 하자들을 겪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남부 지역 혹은 제주 지역, 따뜻한 지역, 겨울에 따뜻한 지역에 사시면 이런 하자를 겪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중부 1, 2지역, 특히 중부 1 지역은 하자의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추우니까요. 외부가 엄청 추운데 바깥이 영하 10도인데 실내가 22도, 20도에서 22도에 그리고 상대 습도는 50% 정도 되면 이 수증기가 어딘가에 구멍으로 나가면서 이런 하자들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자들을 겪지 않으신 분들은 따뜻한 지역에 사시거나 혹은 이 중부 1, 2 지역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들을 겪은 적이 없다라는 것은 이 온습도에서 살지 않으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매우 겨울철에 건조하게 사는 거예요. 건조하니까 나갈 수증기량이 아주 적은 겁니다. 없거나 적은 거죠. 실내가 계속 건조하니까요. 그래서 이 실내 온습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산다라면 이런 하자들을 피하는 방법은 기밀하게 시공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이 두 번째로 이 쾌적함인데요. 이 쾌적함은 왜 쾌적할 수 없냐? 예를 들어서 집에서 겨울철에 가습기를 켭니다. 가습기를 끄면 바로 건조해져요. 약간의 시간 갭은 있겠죠. 그리고 여름에는 제습기를 틉니다. 제습기가 꺼지자마자 방문 다 닫아놓고 창문 다 닫아놨는데 금방 습해져요. 어디서 물을 끓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습해지고, 왜 여름에는 습해지고 습도가 올라가고요, 왜 겨울에는 습도가 외부처럼 낮아지는 거냐면요, 기밀하지 않아서입니다. 구멍이 많이 뚫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통 협회에서 테스트를 할 때 예를 들어 바닥 면적이 100m 제곱이고요, 최적이 300m 세제곱이라고 할게요. 전체 최적이 300m 세제곱일 때 기밀 테스트를 하면은 50파스칼의 압력을 걸어서 나오는 결과치가 협회의 기준이 1회 미만입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3회에서 5회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 3회에서 5회가 나온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거를 20으로 나눠주면 평상시에 누기량, 침기량이 됩니다. 계산하기 좋게 4회라고 하겠습니다. 4회를 20으로 나눠주면 0.2가 되죠. 0.2만큼 이 공기가 들어오고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최적의 5분의 1, 그러면 60세제곱미터만큼의 공기가 1시간마다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24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루 24시간을 여기다 곱해주면요, 1440 세제곱미터만큼의 공기가 실내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기가 있다라는 거죠. 4회라는 기준이었을 때요. 그러면 이 1440 세제곱미터만큼의 이 외부 공기가 여름철에는 절대 수증기량이 한 20g, kg 정도 되고요. 겨울철에는 거의 0. 몇 g 정도 됩니다. 겨울엔 이 건조한 공기가, 그리고 여름철에는 이렇게 습한 공기가 계속 실내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양으로 치면요, 1440 세제곱미터에 20g이니까 20g을 곱해줘야죠. 28,800ml입니다. 28.8L의 수증기죠. 실내는 보통 10g 정도 있습니다. 쾌적한 상태였을 때예요. 실내가 아주 쾌적한 상태, 에어컨이나 제습기를 틀어서 쾌적한 상태가 되면 실내의 절대 수증기량은
10g/kg 좀 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외부랑 10g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수증기가 다 가습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거의 반, 14.4리터. 하루에 유입되는, 그러니까 실내 수증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습해야 되는 양이 하루에 14.4리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30평 정도 되는 면적에 기밀 테스트 결과치가 4회였을 때의 기준이에요. 이게 1회가 된다라면 이 양이 4분의 1로 줄어들겠죠. 뭐 3점 몇 리터 정도 되겠네요. 이만큼 줄어든다라는 거죠. 제습해야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실내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름과 겨울에 쾌적하게 이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제습을 하거나 아니면 가습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려면 최대한 기밀 성능이 좋아야 이 유입되는 수증기량이 줄어들면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복사냉방을 설치하는 전제 조건이 이 기밀 테스트 결과치 1회라는 게 이 유입되는 수증기량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제습을 해도 계속 들어오니까 이거를 계속 더 제습을 해야 되는 거죠.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에 의해서 기밀은 사실 하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당연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밀하게 만들다 보면 사람 숨 쉬어야 되니까 환기장치가 필요해지고요. 환기장치는 제습기가 아니니까 가습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습이 또 필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습기에 대한 이동만을 말씀드렸지만 열 손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겨울철에 찬바람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거고요. 여름철에는 뜨거운 바람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을 지으실 때 정말 이 기밀 테스트를 한다라는 건요, 정말 적은 비용으로 이 집의 완성도를 정말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